미국에서 한국의 예비군을 무시하다 참교육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무기체계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한국은 안보를 확보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안보 협력과 함께 자주 실시되는 군사연습 및 훈련은 한국의 전략적인 통찰력과 협력 능력을 강화시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찬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한국의 군사력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가 보겠습니다. 미군 군대에서의 일화입니다. 군인들이 모여 필기시험을 치기 전 각 나라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중 한국이 나왔고 한국에 관해 수업을 하던 도중 한국원 군사력 자체가 높게 평가되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군인과 다름없다며 한국의 위력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들은 해당 교육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 경험을 들려주는 교관의 말을 듣더니 다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며 심지어 박수를 치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군의 이미지가 이랬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아직 휴전 중이라는 사실과 전쟁을 치룬 나라치고 뉴스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북한의 도발이나 시끄러운 소식에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북쪽과 인접한 곳에 사는 파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총소리가 난다고요? 훈련입니다. 안심하세요. 대포 소리가 난다고요? 훈련입니다. 안심하세요. 장갑차가 지나간다고요? 훈련입니다. 안심하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지나간다고요? 훈련입니다. 안심하세요. 뉴스가 시끄럽다고요? 괜찮습니다. 훈련입니다. 인터넷이 끊겼다고요? 재빠르게 짐을 싸고 도망가세요. 위험합니다. 타국에서 보기에는 걱정되고 무섭지만 한국에서는 그만큼 자주 있는 일이고 이에 덤덤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방안이 상당히 빨라 외국인들이 놀라곤 하는데요. 한국에 오면 놀라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 남성들의 전투력인데요. 한국은 275만 명의 예비군을 강대국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만 명가량의 남성들이 총기, 폭, 궤도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다 사회로 복귀합니다. 군필자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8개월에 걸쳐 주특기를 훈련받은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궤도 장비, 조종수, 박격포병, 포병 등 전문적인 숙달이 필요한 주특기를 가진 전역자들은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량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총기 허용국 이외의 국가의 남성들이나 총기 허용국이라 해도 총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은 군사적 지식은커녕 총기의 기본 메커니즘조차 잘 모른다는 걸 감안하면 한국의 군사 인프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민사작전 능력은 이미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정훈 장교가 따로 배정되어 민사작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대민진료소를 짓고 태권도 레크리에이션 강습 등 현지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 현지인들에게 모내기 등의 농업, 태권도 강습을 진행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군을 실제로 코스프레까지 하는 밀덕들도 존재합니다. 이쪽은 평범한 밀덕으로 독일군, 미군, 러시아군, 이탈리아군을 연구하고 군장을 수집하는 다른 밀덕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월간 플래툰 취재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의 군장 점리 프로샵에서 한국군 군복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값은 희귀품이라 비쌉니다. 더군다나 꼭 현대군 장구들 말고도 6.25 재현에 관심이 많은 덕후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동품을 왜 모으냐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속 군대가 아니라 정보와 장비가 계속 갱신됨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국방비도 투자도 상당하고 독자적인 장비가 많아서 자료도 풍성한 편입니다. 일본 밀덕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군대에 대해 약간의 환상이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분단국가이고 공산권을 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있던 대규모 전쟁으로는 6.25도 있었고 국경도 중국, 북한과 맞닿아 있고 군 경험이 희귀한 일본인들의 입장에선 최근 젊은이들도 마치 실전 경험이 많은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는 북한을 상대로 본격적인 작전을 하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경험이 근거가 되듯 일본은 한국과 북한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위력을 잘 모르는 미군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의 예비군 내용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훈련 때 들려준 내용이 미군들에게는 큰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훈련 중 교관의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SNS를 타고 화제입니다. 미 해군 훈련 교관인 그가 겪은 한국 예비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 합동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역 군인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약속이 없던지라 마침 그날 전반기 교육훈련이 끝나기도 했고 해서 같이 훈련을 끝낸 동료들과 함께 바에 들어가 술을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동료도 마침 동네 친구랑 술 약속이 있던지라 그럼 같이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술을 잘 먹습니다. 저도 상당히 잘 마시는 편인데 저보다 빠르게 많이 마시더군요. 혹시나 한국인들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 그날은 긴장해야 됩니다. 아마 그들은 술을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신력이 대단한 건 술을 마시고 나서도 계속됐습니다. 일반인치고 몸이 좋았던 동료의 친구가 술 기운이 살짝 올랐는지 저한테 좀 움직여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절 데리고 카지노 같은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사실 오락실이라고 부르는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게 야구를 하기 시작했고 야구공을 50개 정도 치고 나니 팔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러고 나선 갑자기 총을 쏘러 가자고 하더군요. 전 놀라서 한국은 총 소지가 안 되지 않냐고 물어봤고 그는 웃으며 절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비탄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3명이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 최대한 빠르게 만점 사격을 하고 일어났는데 이미 우리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일 웃긴 건 이미 한참 전에 군대를 전역했다는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전 한 판 더 하자고 했고 아까보다 더 집중해 사격을 끝내고 일어나니 한국인 친구가 총을 한 손으로 들고 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웃겼지만 다음날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전역한 지가 오래고 재원 또한 달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저한텐 선택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 25세 정도가 넘어간 모든 남성이 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며 기존 한국의 예비군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한민국 예비군 총원은 약 275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군에 편제된 예비군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편성 대상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합니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 예비군과 동원 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은 말 그대로 소집사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부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동원 예비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주로 해당 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경력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자원을 보충받는 개념입니다. 예비군은 현역 보충력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의 연장선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랑 큰일이 나면 억지로라도 총 들어야 할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의 절대 다수가 이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신검 5급을 받았을 경우 보충력도 면제되어서 예비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빠집니다. 참고로 민방위는 민방위법에 의거하므로 예비군과는 무관하며 예비군 기간은 민방위가 면제될 뿐입니다. 민방위는 40세까지, 전시에는 45세까지입니다. 보충력 중 기초군사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한편 한국의 한 종편 방송에서 강철부대라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요. 그 예능 프로는 한국 군인의 우수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각 특수부대원들이 나와서 각 부대의 능력을 여러 가지 미션을 해결하며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강철 부대의 포스터부터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의 모습 같은 몸매를 과시합니다. 그 예능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아시아 남자의 몸이 이렇게 우람한 것을 보니 놀랍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체격이 뛰어난 것 같다. 그들의 전투력과 체력을 극한까지 끌고 가는 미션에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들은 모두 뛰어난 군인들이다. 그들 사이에서 경쟁하여 살아남는 건 다른 나라의 어느 군인이 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역시 휴전국이라 그런지 특수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훈련받는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이 군인으로 있는 나라니 분단국가인데도 저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 등등 호기심 가득한 반응과 휴전국인 한국의 군인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어 감탄스럽고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 널리 퍼지며 우리나라에서 흥행하던 전쟁 실화 영화나 드라마가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의 K-팝 문화에 친숙한 외국인들은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전쟁을 했던 나라였고 현재도 전쟁의 위험 때문에 늘 군사력이 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든 태극기 휘날리며나 미스터 선샤인 같은 역사적 사실이 담긴 미디어가 해외 팬들까지 감동시키며 한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도 한층 더 깊어졌다는 것을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모든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만이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전쟁의 위험에 놓인 나라이기에 더욱 한국 밀리터리 문화에 해외 팬들도 빠져들며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한국 예비군의 위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의 그저 나약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과 글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나라 안팎 이야기 수집가 나이먹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먹고의 다른 영상도 연속 재생 부탁드립니다.